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7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디지털 기술을 앞세운 화려한 개회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남자 근대우정의 간판 전웅태가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고 태권도 품새 남자부 개인전의 강환진과 여자부 개인전의 차예은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등 친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 지도부가 친명으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울릉군 일주도로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울릉군이 통제와 복구에 나섰습니다. 대전에선 아파트 화재로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6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내일부터 글피까지 휴가를 낸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장기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오늘 인천공항 출국장이 북적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축제 장소와 도심 곳곳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초가을 정취를 만끽한 나들이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청명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불면서 완연한 가을이었습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구경부터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를 위한 행사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첫 소식은 유승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5도 안팎의 선선한 기온과 푸른 하늘 아래 꽃구경을 나온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한껏 자세를 취하거나 스마트폰에 촛불 맨드라미 꽃밭을 담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이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고 밴드의 축하 공연도 즐깁니다. 서울 잠실동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가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놀이기구도 타고 동료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봅니다. 진짜 위로돼요. 다 같이 손잡고 같이 놀고 먹는 것도 먹고 남의 가족 보고 부럽지 않게. 논에 물을 대는 일을 뜻하는 용두의 질을 주제로 풍물패가 원을 그리며 공연을 펼칩니다. 도심 한복판 왕복 8차로대로에서 열린 풍물 공연에 시민들은 동그랗게 둘러서 구경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도권 최대 풍물축제인 제27회 부평 풍물대축제 현장입니다. 딸도 아주 어렸을 때 한번 와봤거든요. 한 번 더 이런 문화를 더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어른들도 이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연인원 5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꽃뿐 아니라 얼굴에 미소도 가득 피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리고 나흘 뒤면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다음 주도 3일 연휴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앞뒤로 휴가를 잘 내면 열흘 이상 쉴 수 있죠.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인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항공사 카운터와 탑승구 게이트마다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신랑과 저 둘 다 휴가를 내고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못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게 돼서 저는 저희 가족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6일로 길어지면서 앞뒤로 사흘씩 휴가를 내고 최대 2주 이상 휴가를 가는 가족 여행객들도 많았습니다. 연차를 소진을 하고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체험학습으로 이제 돌리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정도 된 상황이고 또 이제 연휴 이제 그 앞에 연차 쓰고 이래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일정 잡기가 좀 편했었죠. 연휴가 본격 시작되면 공항은 더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121만 명이 이곳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7만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행업계도 황금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항공 좌석 공급을 더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장단거리 지역이 예약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은 연휴 기간 혼잡을 줄이기 위해 안내 인력 260여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홍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한 줌 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배신자 색출은 공산당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권영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소속 의원 모두에게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의위 전당을 특정 개인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키려는 잔당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또 잔당들 저항은 당랑 거철이라며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며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인증을 하는 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란 겁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개딸인 늪에서 빠져나와 상식과 이성을 찾고 국민을 위한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배신자 색출, 투표 공개란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경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친명과 비명 간 권력 투쟁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 단식을 중단한 이재명 대표는 현재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모레로 예정된 영장 심사에 참석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아직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이 대표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녹색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24일간의 단식을 마친 이 대표는 현재 회복식을 섭취하면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이곳 녹색병원에서 이번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구속영장 심사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의 직접 출석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MBN에 회복 상황을 지켜본 뒤 내일쯤 연기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앞은 하루 종일 이 대표의 회복을 기원하는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켰는데요. 오늘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던 지도부 의원들이 병문안으로 와 이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병문안 차원이란 설명인데 영장 심사 출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녹색병원 앞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또 검찰의 명운까지 모레면 1차로 판가름이 납니다.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신문기일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소식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는 나가는 게 유리하다면서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 심사에 직접 나오는가 하는 게 관심이죠. 예.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피의자 본인을 위해 법원이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제도입니다. 예.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쉬운 사람은 검찰보다는 피의자라 이 대표가 참석한다고 예상하는 게 법조계 시각이 우세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측 입장을 듣고 이르면 당일 밤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법원이 판단하는 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인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방점을 찍어온 부분이 있어요. 검찰은 이번 심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면 져야 할 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잡힌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제가 더 보탤 말씀이 없이 저희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이 중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에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 상당한 분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내 제1당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내세운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할 전망입니다. 예, 다른 영장 심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24일간 단식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휠체어를 타고 올 것이다, 침대에 누워서 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오는 경우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웅동학원 채용 비리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2016년 LCT 사건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 대표가 건강 상태가 나빠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겠으니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구인장 집행 없이 법원이나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부됐을 때 얘기이긴 합니다만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가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된 국회의원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석방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석방 요구 결의안을 내면 되는데 2004년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이 구속됐다 12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재수감되는 게 원칙인데 서 전 의원은 병원에 입원해 시간을 끌며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때 입원해 있던 서 전 의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구속시킨 사람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민주당이 석방 요구 결의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지우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시작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잘 어울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e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금바치기도 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도전 준비를 마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최형규 기자가 담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매의 눈빛과 빠른 손놀림으로 골을 넣고 익살스러운 세리머니를 선보입니다. 아시안게임 종목인 축구게임 FC 온라인을 비롯한 e스포츠 선수들은 정식 종목 선정 이후 첫 금메달을 위해 특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표적인 마인드 스포츠인 e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 속도와 집중력. 이를 위해 e스포츠 대표팀은 메트로놈 장비를 활용해 손의 반응 속도를 키우고 아이 트래커를 써 눈의 집중력을 높여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지어져 낯설 수도 있는 항저우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적응 훈련에도 특별한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VR 기술이 접목된 특수 헤드셋입니다. 이 헤드셋을 끼고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 경기장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큰 경기장, 그렇게 많은 관중분들 앞에서 대회를 했던 적이 없거든요. 중국 적응 문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롤의 메시로 불리는 이상혁을 앞세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 우리 e스포츠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종목은 모두 4개. 세계 최고의 실력에 과학의 힘까지 업은 e스포츠 대표팀은 금메달로 e스포츠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울릉도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섬 한 바퀴를 도는 일주도로 구간에서 발생했는데 산사태 규모가 워낙 커서 도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주말 사고 소식들을 신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로 치솟은 바위산 한쪽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아래로 쏟아진 토석은 울릉도 외곽을 잇는 일주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울릉도 현포리 인근 일주도로에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은 굴착기 4대를 투입해
복구에 나섰지만 쌓인 토석이 2만 톤에 달해 복구까지 3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만 톤 정도가 지금 쏟아져 내린 거로 그래 보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은 토사가 내려오고 했던 걱정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면서 불이 켜진 아파트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시 20분쯤 대전 월평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에 있던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현관 부근까지 나오신 걸로 기억해요. 일단 부엌 쪽에서 이제 시작된 걸로 봤는데 승용차 한 대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한쪽에선 크레인이 도로 옆 풀숲으로 추락한 승용차를 들어올립니다. 어제 오후 11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신탄진 졸음쉼터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친 승용차는 갓길로 떨어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뒷차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어제 일가족 5명이 서울과 김포에서 숨진 사건 관련해서 수사 소식입니다. 경찰은 이 가족이 채무 관계에 얽혀서 갈등을 빚은 것을 확인하고 가족 간의 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아침 7시 반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A씨 동선을 확인하던 경찰은 한 빌라에서 A씨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3명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하는 얘기가 집까지 뺏기고 막 이거 자가라고 계속 그랬네. 비슷한 시각 경기 김포시 한 호텔에서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돼 일가족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A씨와 딸이 함께 투숙했다가 혼자 나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A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약 2억 7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3명에게 고소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가족 간의 돈 거래 내역을 추적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주식이 거래 정지돼 하루아침에 재산이 묶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소액 주주들이 똘똘 뭉쳐 비리 경영진을 몰아내고 아예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위암 환자인 60대 박모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대신 집회에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가 잘못돼 불과 하루 만에 전 재산이 묶인 걸 하소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가족한테는 참 말도 못하게 미안함과. 박 씨가 매수한 종목은 이화전기. 거래 시점은 지난 5월 12일입니다. 그날은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정지됐던 해당 종목 거래가 이틀 만에 재개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거래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사측이 거래 재개 조건으로 비리 규모를 공시했는데 이조차 허위로 드러나 추가 제재가 이뤄진 겁니다. 이화전기와 상호 출자 관계에 있는 EID, 이트론 역시 거래가 멈췄습니다. 연이은 회사 잘못 탓에 박 씨를 포함한 개미 투자자 27만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고 오면 많이 권유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 제가 살 명목이 어딨습니까? 힘없는 개미들이지만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를 찾아 구호를 외치고 삭발시까지 감행하는 소액 주주들. 주식 공동 보유 계약을 맺어 지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최대 주주가 돼 직접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소액 주주들이 모은 이화전기 지분은 약 16%. 3%만 더 확보하면 최대 주주 교체가 실현됩니다. 썩어 빠진 경영진들 다 몰아내고 우리 피해주주들이 회사의 대주주가 돼서. 최근 YOM과 대유 등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경영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바일 앱이 등장하면서 집단 행동도 용이해졌습니다. 모바일 앱이 나오면서 주총을 앞두고 위임장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의사소통 과정이 훨씬 편리해졌고 소액주주들의 결집력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손실에 투명한 경영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소액주주들의 반란. 기업 경영 환경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을 일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과 민간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5곳은 당초 발표 때 입주 예정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제시했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 2년가량 밀린 상태입니다. 이제 슬슬 추석 상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손에 집는 것마다 비싸서 걱정이라면 이번 기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금액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교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 전통시장은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명절인 만큼 좋은 상품을 사고 싶지만 비싼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올 추석 상차림 비용은 평균 30만 4천 원. 지난해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제수용품인 사과값은 3배 뛰고 계란 가격이 20% 오르는 등 가격 부담은 여전합니다. 요즘에 그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데 생선 같은 것들 이제 구이로 올리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올릴 예정이에요.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상품권 증정 행사에는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5만 원어치를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줍니다. 사실상 40% 할인 행사를 하는 건데 긴 줄이 보여주듯 반응은 뜨겁습니다. 행사 덕에 상인들도 한시름 났습니다. 마음이 놓이고 장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증정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400개가 넘는 전통시장 중에서 145개 시장만 참여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만난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저희 MBN에 출연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내년 정도라 언급하며 성사되도록 만들어야 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이사갈 수 없는 좋은 이웃으로서 상호 우호와 협력을 심화하면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MBN 방송에 출연해 시 주석 방안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 정도 한번 서로 이야기해봐야 할 것이라며 외교 채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이 시 주석의 마지막 방한 시기였던 만큼 10년째가 되는 내년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정도 한번 서로 얘기를 해봐야죠.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만들어야 될 이제 목표입니다. 다만 시 주석이 한 총리를 만난 것도 우리가 부탁을 해서 된 게 아니라면서 대중 외교는 조급해하지 않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이 결속해도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먼저 재개했고 한국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밝히는데 이번 미국 뉴욕 순방에서 41차례 양자회담 등을 통해 47개국 대표를 만난 부산 엑스포 홍보전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다음 달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자국 사절단의 다음 달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мы будем выстраивать мои переговоры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могут состояться. 라브로프 장관이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를 언급한 만큼 방북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고 크렘린궁도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 시절이던 2000년 7월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때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도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인민들과의 동지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시고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는다면 양국 간 밀착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F-16 전투기를 포함한 군사 패키지 판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과거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베트남. 이제는 미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F-16 전투기 등을 베트남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지난달 양국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We're deepening our collaboration on critical technologies like cloud computing, telecommunicati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e should watch very carefully, I might add again.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자금난을 겪는 베트남이 러시아산 무기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 금융 조건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또한 영해를 더 잘 감시할 수 있는 미국산 시스템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백악관과 베트남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베트남과 대만 등 파트너들이 중국에 맞서는 데 필요한 무기를 판매하면 중국의 대응 수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휴일인 오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벌써 바람결이 서늘해졌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북 장수는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일제히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출근길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춘천이 15도,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광주가 18도, 부산이 2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로 약간 밑돌아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부터 수요일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이후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진한 가을을 담아봤습니다. 코스모스가 가득 핀 안성 팜랜드 모습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